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드리는 물어보살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부동산 투자 혹은 공부하시면서 이제 고민되는 것들 정말 많으셨죠? 네, 그런 고민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 캠프와 함께 고민이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 고민 질문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첫 번째 고민. 닉네임 김은아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요즘 부산 아파트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단지도 같이 몇 개 네. 올려주셨어요. 관심 단지인가봐요, 이게. 그렇죠. 보면 이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도 있고요. 일광에 있는 일광자의 푸르지오, 그리고 비스타동원도 있네요. 그리고 명지 엘코델타 분양권도 있고, 구포 동원 로열 두쿠, 이제 양산 사성 신도시도 있네요. 네. 일단은 지역을 봤을 때 좀 다양합니다. 그죠? 네네. 일단 다양한 지역을 올려주셨고, 보시면 뭐 이렇게 분양권도 있고, 뭐 양산 사성 신도시도 있고, 일단 일본이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네. 잘 모르겠네요. 네. 명확하진 않지만 함께 고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니까 보면 지역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어요. 네. 그러면 실거주보다도 투자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이 네. 다르다. 네, 왜냐면 실거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 몇 개에서 콕콕 질문을 할 찔러있죠. 건데 지금 이제 동래면 부산의 중심, 이제 일강이면 신도시. 부산의 이제 동쪽, 그다음 명지도 에코델타 시티 분양권도 서쪽. 서쪽, 예, 여기 구포, 양산, 이거 북쪽,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본은 관심이 여러 방면으로 좀 있는 편이네요. 좀 좋은 점은 시야가 넓다. 시야가 넓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실거주면서 투자자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대부분 이제 그런 네. 식의 방식의 투자 실거주를 많이 하시죠. 아마 부산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더 늦기 전에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산 거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제가 여기 답변을 먼저 드리면 시장 사이클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사는지에 좋은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입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상승장, 하락장, 뭐 침체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쯤 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뭘 보는 게 좋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미리 이제 로그인을 해놨는데 부동산 지인을 많이 지인, 봅니다. 네. 부동산 지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갑자기 지인 홍보가 됐는데 네. 일단 이제 여기서 부산을 보시고 네.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가격을 보는데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매매 시세. 매매 시세. 이 빨간색이 전세 시세예요. 전세 시세. 근데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매매가 가파르게 오르고 엄청 있어요. 올랐습니다. 네, 특히 조정 대상구역 해제되면서 해제되면서? 오르고 이제 유동성장이 되면서 더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장이 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돼 있는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고평가다 저평가다 보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조 지표에 들어와서 네. PIR 지수를 PIR 보는 지수. PIR 지수 중에서 이 녹색 있죠, 녹색. 녹색이요? 녹색 선이 PIR 지수예요. 네네. 그러면 PIR 지수가 이제 제가 그냥 초보분도 알아듣기 쉽게 네. 요 파란색에 가까우면 이 연간 가구 소득인데 파란색에 가까우면 조금 저평가. 저평가. 네. 그다음에 검은색에 가까우면 조금 고평가에 고평가. 가깝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제 PIR 지수를 봐야 되는 지수를 거지만 봐야 되는데 쉽게 이제, 말하자면 쉽게, 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의 연간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인데 네. 부산 84제곱미터 84 타입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8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산은 이제 굉장히 지금은 고평가네. PIR 지수로 봤을 때는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장의 후반부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네요. 문제는 두려운 부분이 뭐냐? 이게 과연 또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대구나
이제 부산은 대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인천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같은 광역시급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다면 이제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가서 네. 이제 같이 봐줘요. 자, 이제 보니까 증감률도 있지만 우선 시세를 먼저 보면 네. 부산이 평당 1,412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대구가 1,226만 원. 그 다음에 인천이 1,417만 네. 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부산은 인구가 약 한 336만 336만 맞죠? 광역시 중에서 이제 광역시에서는 좀 1등 도시죠. 1등 도시죠. 그 다음 이제 2등으로 인구가 많은 데가 인천. 네, 인천이 300만이 좀 안 돼요. 네. 297만. 그 다음 이제 대구가 239만인데 이 세 개 도시는 항상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구, 인천, 부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대구가 싸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대구가 좀 비교적 싼 편이다. 저평가되네요. 네. 과거에 이제 부산이 2019년 당시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네. 자, 요거를 좀 시장 강도를 치우고 요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요때 당시는 부산이 쌌었단 말이에요. 대구보다도 쌌었어요. 그렇죠. 웬만한 오히려 그 대전보다도 좀 저렴했던 이런 그런 시기도 시절이 있었다.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부산을 보면 이제 인천이 수도권 지금 강세잖아요. 네. 근데 그 못지않게 평균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하네. 네. 그리고 대구보다는 이제 비싸고. 비싸. 그러니까 이제 PIR 지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평단가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로는 부산이 고평가 상태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네.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승장 후반부에 와 있다. 후반부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숙제가 뭐냐? 내가 안 사자니 더 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사자니 불안하고. 불안하고. 이게 이제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실 당장 봤을 때는 계속 코로나 변이가 나오면서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시중의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재로는. 근데 내가 사고 난 뒤에 보유하는 동안 떨어지면 하락장이 온다면, 보합장이 온다면 이게 이제 제일 문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네. 제일 걱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상승할 것이야 하고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상승장이 있으면 좋고 근데 보합장이라든지 하락장이 오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는 어떻느냐? 보통 하락장이 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가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 필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두 번째는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경기 악화. 경기.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 가격 피로도. 그 다음에 경기 악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진단을 놓고 봐야 되고,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락장에서는 어떻느냐? 당연히 입지가 안 좋은 쪽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렇죠. 특히나 공급이 많다, 더 좋은 쪽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급지는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구축이다. 그러면 더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도 오히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입지 플러스 신축. 네. 그래서 상품 경쟁력도 뛰어나고 입지 경쟁력도 뛰어난 아파트들이 하락장에서도 더 많이 잘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있죠. 네. 부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지인에서 밑에 들어오면 이제 요 매매가로 해서 정렬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가장 비싼 곳은 해운대구가 아니라 이제 수영구예요. 네. 왜냐면 해운대구는 반여 반송 등이 있으면서 그렇죠. 평균 평당가가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 뭐 이렇게 포함한다면 또 이제 해운대구가 그렇죠. 비싸지만 네.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해운대구 수영구가 거의 1급지라고 보면 되고, 네. 그 다음 동래구, 연제구, 남구 요 정도를 한 2급지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가 명지 국제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좀 위로 올라왔는데, 그렇네요. 강서구에서 뭐 진구, 기장군에서 기장? 일강은 또 신도시니까 한 중간 정도로 보면 되고, 네. 요 밑으로 가면 좀 하위급지, 그래서 위에 상, 중, 하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일단 레미안 아이파크가 동래구에 있으니까 상급지. 상급지. 예, 그다음에 일강과 명지는 약간 중급. 중급지. 이제 여기는 신도시니까. 그렇죠. 네, 좀 플러스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구포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하급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은 좀 하급지. 하위급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은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 답이 나와버렸죠. 이제 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요 일강 자이나 비스타 동원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지인도 많이 보지만 우리는 지도를 이렇게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시세 비교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보자. 호갱노노로 이제 우리 시리님께서 시세를 미리 좀 준비해 오셨는데 그렇죠. 이거 어디 거를 조사하신 건가요? 일단은 현재 분위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저희가 기준을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역시 꼼꼼하십니다. 꼼꼼하시죠. 네. 네, 일단 시세가 이래 봤는데 일단 돈만 된다면 네. 돈만 된다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가장 비싸지만 제일 비싸네요. 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먼저 지도로 가서 자 지금 부산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입주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일단 역세권이고 뭐 대단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빈틈이 없는 그런 아파트죠. 그렇죠. 네. 지금이야 이제 해운대가 굉장히 이제 부산에서는 각광받고 있지만 그렇죠. 과거에 그래도 전통이 있는 곳 하면 또 동래구지 않습니까? 동래구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나름 이제 동네 럭키가 예전부터 네. 예로부터 또 전통이 있는 곳이고 있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신축이 들어오고 대단지고 그다음에 역세권,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들어오죠. 브랜드도 좋고 요 안에 그래 맞다. 초등학교도 좀 들어오고 초등학교, 온천 초등학교 여기 있죠. 22년에 맞춰서 네. 들어오고 이게 이제 올해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사실 입지도 좋고 음. 거기다가 이제 신축이고 신축이고 역세권에 역세권에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가깝고 네. 거의 이게 가장 비싸지만 오히려 가장 안전한 상품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매력 이게 있는 왜냐면 제가 약간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게, 일단 동네에 있는 아파트, 대장 아파트, 뭐 인근에 있는 음, 명륜자이 음, 이런 거 그리고 샤롯데. 뭐 샤롯데 네, 사직 롯데,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이제 뭐 분양권 상태인 거제 레이카운티 레이 카운티, 위로 가면 저 장전 레미안까지 네네. 지금 이 시세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음, 그럼 얘네는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현재 분양권 상태지만은 거의 비슷한 입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그렇죠. 거의 뭐 대장급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세대수도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1등을 고르라면 저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르라면 시세가 거의 답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건가요? 그렇죠.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라고 명지 더샵이 현재는 전세 낀 매물이 9억이니까 네. 실제 얘가 뭐 정상적인 매물로 나온다면 10억 정도는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제 이게 생각입니다. 어디 있는 건가요? 명지 더샵. 더샵 퍼스트 월드. 자, 명지 더샵 퍼스트. 네. 여기 에코델타 시티 물어봤는데 왜 명지가 일단은 명지 더샵 네. 퍼스트 월드도 이제 같이 들어가 포함돼서 있었어요. 네. 네. 여기도 이제 그래도 국제 신도시라는 그렇죠. 신도시 국제 호재와 신도시의 맞죠? 대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를 고르라면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 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에코델타가 뭐 분양권은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에코델타 시티의 분양권도 이제 더 신축이 될 거죠. 예비 그렇죠. 신축이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또 요 명지라든지 에코델타 시티는 부산을 기준으로는 서쪽에 있지만 네네. 또 김해, 창원 또 좀 나아가서는 거제도까지, 거제까지. 거제 시민까지도 조금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중반 이상 온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이 순위를 꼽자면 이런 명지 신도시라든지 에코델타 시티 바로 위에 있죠. 네네. 명지 신도시 바로 위에가 이제 에코델타 시티인데 네. 요 에코델타 시티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제 생각은 이제 뭐 우리 대장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부산은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고평가 상태다. 요걸 뭐 대장님과 같은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죠.
일단 뭐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심지어 이제 초 재개발도 지금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격도 같이 함께 또 올라와 있고 지금 일단 우리 김연아님께서는 여러 단지를 좀 콕 집어 주셨지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개 되시면 그리고 실거주로 보신다면 좋은 걸 사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좋은 곳의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12월에 입주 예정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가장 좋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통 입주 때 보면 약간 가격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를 한번 좀 잘 그렇죠. 노려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산이 시장이 좋지만 네네. 또 워낙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입주 때 흔들릴 수 네, 있거든요. 지금 아까 동네아였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지금 3,800세대였나? 네, 3,800세대. 워낙 세대 수가 많다 많죠. 보니까 지금이 이제 제일 또 기회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